고난이도 문제는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중하시고 다시 한번 복습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3번 풀어도 좋습니다. 아주 매우 좋아요. 자, 4차 함수 fx는 x 4제곱 더하기 2배의 a-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8ax 플러스 4라는 이런 4차 함수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이해가 중요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27번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27번 문제는 어떤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극대값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범위가 M이거나 또는 N 이상입니다. 상수 Mn에 대하여 M 더하기 N 값을 구하세요. 좋습니다. 우리 했었죠. 뭐 했어요? 27번 리와인드 해서 보셔도 돼요. 4차 함수 fx가 극대값 가진다. 뭐였습니까? 한번 미분한 3차 함수를 0 했을 때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됐어요. 이럴 때 한 번 미분한 함수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지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극대값 가지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걸 그래프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최고차 함계수가 1,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의 꼴입니다. 그러면 미분을 하면 4x 세제곱 더하기 막 나가기 때문에 이 3차 함수도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3차 함수가 한 번에 그리죠. 이거를 한 번에 그려서 그래프를 이쁘게 잘 그려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 한 번 미분한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다시 한번 지금 그리는 건 도함수의 그래프라고요. 도함수의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집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떨 때요? 한 실근과 이 실근이 아닌 중근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어요? 한 실근과 아예 근이 없다. 허근을 2개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물론 밑에서 이 그림 말고 이렇게 그리는 학생들도 있겠죠. 선생님 이렇게 가지면 안 돼요? 됩니다. 네, 상관없어요. 다 돼요. 3중근 갖는 경우, 한 실근과 2허근 갖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띈다면 한 실근과 이 실근이 아닌 나머지 2근인데 같은 중근 갖는 경우. 자, 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대값이 안 나오는지 파악해 보세요. 되게 쉬워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보세요. 한 번 미분해서 0, 0 된 거 먼저 찾았죠. 미분 가능한 4차 함수니까요.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요 사이에서는 플러스, 이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이거보다 크면 플러스.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무슨 값을 가집니까? 네, 여기서 극대가 됩니다.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하는 구간이 이 오른쪽에선 나타나지 않습니다. 확인하게요. 여기 기준으로 왼쪽 마이너스, 요 사이 마이너스, 이거보다 크면 플러스. 원래 함수는 내려가 올라가 극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극소만 존재할 뿐이지 극대가 없어요. 여기 볼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쭉 내려갔다 쭉 올라가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쭉 내려갔다 쭉 올라가요. 아, 저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반드시 극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극대값이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 이렇게 될 경우에 극대값이 없으니까 결국 이 문제는 한 번 미분한 도함수 얼마? 4x의 제곱 더하기 4배의 a-4x 8a는
0이라 했을 때 얘는 이렇게 보면 3차 방정식이죠.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극대값이 존재하니까. 이 문제는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실근과 다른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뭐 삼중근 이거나 또는 이거나 또는 이렇게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 방정식을 풀 때요. 저기 있는 이 f'x는 4로 묶으면 여기 네, 3차예요. 3차. 선생님 잘못 썼어요. 3차. 자, x의 세제곱 더하기 a-4의 x 마이너스 2a죠. 인수분해가 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x에다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8, 2a, 마이너스 a. 아, 옳다구나. 여기다 얼마 대입하면? 2 대입하면 0이에요. 그럼 우리 뭐 씁니까? 3차 이상의 고차식 인수분해할 때 우리는 조립제법 썼었습니다. 자, 2, 3차 함계수 1, 여기다 쓰면 안 되죠. 2차 함계수가 없으니까 0을 쓰신 다음에 a-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헷갈릴까 봐 괄호 쓴 거예요. 자, 1, 2, 4, a, 2a, 0. 아, 그러면 이 식은 보세요, 여러분. 4배의 x-2에 얼마예요?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는 0. 이걸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 세 가지를 풀 텐데 이미 근 하나는 나왔어요. x는 2라는 근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디만 봐야 돼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는 0이 어떤 경우? 얘가 x는 2를 근으로 가질 때 왜요? 왜? x는 2를 근으로 가지면 여기 이미 x는 2가 근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x는 2가 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2를 근으로 가져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대입하면 4 더하기 a는 0이어서 a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8 나옵니다. a가 마이너스 8이면 얘는 x는 2가 근으로 들어있답니다. 중근 가지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x가 마이너스 8이면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4. 그래서 2가 중근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다른 한 근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해결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는 0이 x는 2가 아닌 중근 가질 때 x는 2가 근이 하나 나왔죠. 그럼 저 근이 아닌 2가 아닌 다른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죠? 네, 중근 가집니다. 그럼 판별식은요? 판별식은 1-a는 0이니까 a가 얼마면? 네, 1이면 a가 1이면 얘는 얼마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2와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a가 1이 되어도 되고요. 마이너스 8이 되어도 돼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는 0이 어떤 근 가질 때? 허근 가질 때. 근이 아예 없어요. 근이 아예 없으니까 판별식은 1-a가 0보다 작아요. 따라서 a는 1보다 커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1번, 2번, 3번을 왜 썼는지는 아까 그래프를 통해서 자세히 봤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을 다 뭐 해야 돼요?
합쳐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합치면 결국 A는 마이너스 8이거나 또는 A는 1보다 크단데 같아도 됩니다. 이거예요. 다 했죠? 그럼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 됐습니까? 문제 A는 M이거나 A 값이 M이거나 또는 A 값은 N 이상입니다 했기 때문에 M 값이 얼마고요? 마이너스 8, N 값은 얼마고요? 1 따라서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7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진짜 답이에요. 상당히 길었습니다. 설명도 많았고요. 이 28번 문제를 단독으로 낸다면 우린 이미 27번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쉽게 느껴졌을 거예요. 물론 답이 안 나온 학생들은 다시 몇 번씩 공부해서 자기 것을 만들되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어느 부분에 있냐면 여기에요. 사차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어떨 때 극대값을 갖지 않겠습니까? 27번 할 때 설명했죠. 극대값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닌 경우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 그림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대략적인 모양이에요. 정확한 모양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근의 종류에 따른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실제로 원래 함수가 극대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봤더니 없었죠. 그러면 이 조건에 맞도록 이 문제 상황, 이 한 번 미분한 이 상황을 이렇게 방정식으로 봐서 이미 x가 2라는 근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2라는 근이 또 있는 경우, 2가 아닌 중근이 있는 경우, 아예 근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조건을 나누어서 살펴본 겁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말이 없어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면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죠. 분류를 해서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참 까다롭고요.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출제가 된다면 고난이도 문제 그리고 배점이 큰 문제들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틀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요. 2번, 3번 꼭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되겠죠? 네. 우리 서술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자, 서술형 문제 나오면 몇 번 얘기했지만 연습장 아끼지 말고요. 새로운 풀이에다가 새로운 면에다가 깨끗한 쪽에다가 한번 내용대로 순서대로 논리정연하게 쭉쭉 써 내려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선생님이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되고 다시 칠판이 적으니까 옆으로 넘어가서 쓰고 옆으로 넘어가서 쓰지만 여러분들은 연습장 한편에 온전하게